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그 남편이 안성쉼터에서 탈북자의 월북을 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류경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지난 2018년 안성쉼터에서 류경 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재월북 회유가 이뤄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송금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허 씨가 정대협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변 장 변호사는 허 씨에게 탈북은 조직적 국가 범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상황에 대해 정대협 측에 해명 요명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윤 전 대표 또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 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전 월세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월세 신고제는 집을 사고 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세, 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시, 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우진 세무사는 현재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자 한겨레 사회면 기사입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 첫날 잇따른 확진자 발생 소식에 또다시 학생 귀가와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일 코로나19로 닫혀있던 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로 80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과 경기도 안성 지역에선 등교하자마자 학생 귀가와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는 아니지만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 등이 충분치 않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등교 수업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며 학교와 가정 내에서 다중 이용시설에 방문하지 않을 것을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보다 더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서 편하기도 했고 또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기도 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게 너무나도 많은 대학 생활에서 유일하게 힘든 점을 꼽아보자면 바로 돈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선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쁜 옷은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건 넘쳐나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알바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로
이러한 일상 이외에도 등록금이나 나에게 들어가는 큰돈을 생각하면 정말 심란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요. 그치만 저희 아빠께서 지금 나이대에 걱정할 수 있는 게 돈뿐인 게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점차 생각해보니 돈 걱정이 어찌 보면 가장 맘 편한 것 같기도 해요. 미래에는 돈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을 테니까요. 커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 프랑스 문학가 발자크는 말했죠. 커피가 몸속의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처럼 커피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빠질 수가 없는 대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커피 한 잔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아침을 깨워주는 한 잔, 밥 먹은 후 마시는 한 잔, 혹은 선물로 주고받는 한 잔일 수도 있죠. 이제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커피. 이처럼 우리와 아주 친밀하지만 보다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커피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 전지적 커피 시점입니다. 오늘 탐구해볼 커피는 커피인 듯 커피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신 후에는 졸음이 달아나고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인 카페인 때문이죠. 카페인이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커피는 이러한 카페인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커피의 대표적인 특성인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커피라니. 그러나 이 커피는 카페인을 최대한 없앴지만 커피의 특유의 향과 맛은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커피는 바로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온 뒤 오늘의 커피 알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에픽하이의 커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커피를 탐구해 보도록 하죠. 카페인은 줄이고 커피의 향과 맛은 유지하고 있는 오늘의 커피. 다들 눈치채셨나요? 이 커피의 이름은 바로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카페인을 줄인 커피인데요. 카페인이 몸에 안 맞는 사람들도 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일찍 잠은 자고 싶지만 커피는 마시고 싶을 때 아주 적절하다 할 수 있는 오늘의 커피. 그럼 이제 디카페인 커피의 시점으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카페인 커피라고 합니다. 저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카페인을 줄인 커피인데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최대한 없애면서도 커피 특유의 향과 맛은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카페인이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라고 해서 카페인이 100% 제거된 것은 아니며 1, 2% 정도의 카페인은 남아있답니다. 즉, 저의 카페인 함량은 3% 이하인 것이죠. 그래서 저 디카페인 커피의 국제 기준은 약 97% 이상의 카페인이 추출된 커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디카페인 커피 한 잔에도 10mg 이하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수십 배 마시면 일반적인 커피 한 잔에 비슷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아참,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인 모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랍니다. 커피콩의 생산지 혹은 커피콩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카페인의 함유량이 다른데요. 200ml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잔의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대략 50에서 150mg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곡은 시키의 신드롬입니다. 사실 저를 만드는 과정은 꽤나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요. 수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커피콩에서 카페인만 추출해내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죠. 화학물질의 종류도 무척 많으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카페인만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해내서 제가 탄생하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물을 이용한 방법, 용매를 이용한 방법, 초임기 이산화탄소 추출법 등이 있어요. 그중 스위스에서 1930년대에 개발된 물을 이용한 카페인 제거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카페인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커피 원두를 용매에 직접 접촉시키는 대신 물과 접촉시켜 카페인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 커피를 물에 담그면 카페인과 여러 성분이 추출되는데요. 이를 활성탄소라는 것과 접촉시켜서 카페인만 없애고 나머지 물은 커피에 다시 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안전성이 높고 커피 원두가 상대적으로 열에 의한 손상을 적게 받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카페인은 카페인이 필요한 청량 음료회사나 두통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등에 판매되기도 한답니다. FX의 온라인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커피를 통해 알아보는 MBTI 유형 시간입니다. 커피 취향에 따라 사람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물론 커피로 사람을 100% 파악하는 것은 아니 되겠죠? 오로지 재미로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탐구해본 커피인 디카페인 커피. 만약 당신이 디카페인 커피가 취향이라면 당신은 INTP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은 아이디어 뱅크형이자 논리적인 사색가형인데요. 이 유형의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셜록 홈즈가 있습니다. 늘 호기심이 많고 근본적인 원인을 중시하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소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심하며 꼼꼼한 완벽주의자의 성향일 가능성이 크며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기도 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완벽주의자인 성향이 강한 INTP 유형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오늘의 탐구 어떠셨나요? 카페인은 줄였지만 커피 특유의 향과 맛은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커피인 디카페인 커피. 디카페인 커피처럼 카페인 없이도 활기차면서도 가볍고 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혼내의 데이원 들으며 이번 주 전지적 커피 시점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커피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박지민,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